안녕하세요. 비천득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마 비천득 선생님께서는 눈이 침침해지신 후에도 페이지 터너를 곁에 두고 명작을 읽고 사유하는 루틴을 평생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학구열과 문학 사랑을 기리면서 오늘은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의 일생을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그마 비천득 선생님께서도 무척 좋아하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어린이의 이야기이자 문학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영어를 공부하며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방금 발견한 찰스 디킨스의 이 귀한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스토리타임 잉글리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 세계 학습자들에게 이토록 큰 영감을 주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신 스토리타임 잉글리쉬에 거듭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스토리타임 잉글리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심호흡을 하고 편안히 앉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시간 속으로 부드럽게 데려가도록 맡겨보세요. 이제 잠시 어두운 방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기에서는 기름과 먼지 냄새가 나고 바닥은 차갑고 축축합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겨우 10살입니다. 손은 새까맣고 얼굴은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방 구석에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12살인 소년은 마르고 배고프고 외롭고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영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의 책들은 가난, 어린이, 그리고 다정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이며 이것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812년 영국 남부 해안의 포츠머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 디킨스는 해군 급여 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했습니다. 서기는 서류 작업을 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명랑하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포츠머스에서 런던으로, 다시 런던에서 바닷가 마을 채텀으로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찰스의 가장 초기 행복한 기억들은 채텀에 있었습니다. 시골은 푸르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뛰어놀고 근처의 오래된 성을 탐험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에게는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찰스는 영리한 아이였고 책 읽기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모험 이야기, 동화, 그리고 무인도에 홀로 남은 남자의 이야기인 로빈슨 크루소를 읽었습니다. 마법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아라비안 나이트도 읽었습니다. 그는 단어들이 온전한 세계를 창조해내는 방식을 사랑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는 작은 집에 있는 작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고 탐험가였으며 자유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찰스의 이런 독서열을 눈치채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찰스를 데리고 긴 산책을 하며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찰스는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찢어진 코트, 긴장된 웃음, 슬픈 두 눈 같은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챘습니다. 어린아이였음에도 그는 이미 작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채텀 근처 언덕에는 게즈 힐 플레이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저택이 있었습니다. 찰스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주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 저런 집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단다. 찰스는 그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이야기의 나중에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삶이 항상 부드러운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찰스의 아버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을 샀고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빚은 커져만 갔습니다. 1824년 찰스가 12살이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채무자 감옥이라 불렀고 존 디킨스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마셜시라는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온 가족이 그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감옥 안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터로 보냈습니다. 구두약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부추를 윤나게 하는 데 쓰는 검은 연고를 만드는 곳, 바로 워런의 구두약 공장이었습니다. 찰스는 창가 근처의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일은 구두약병에 라벨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겨우 6실링을 벌었습니다. 실링은 작은 동전이었고 6실링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책을 사랑했던 소년, 모험을 꿈꾸었던 소년,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소년이 이제는 쥐와 먼지에 둘러싸인 채 차가운 공장에 앉아 병에 라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세상이 자신을 잊었다고 느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기에 대해 글을 쓰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몇 달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있었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희망도 교육도 미래도 없는 다른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퇴근 후 그는 런던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커다란 격차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란히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차가 출입구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지나쳐 굴러갔고 웅장한 저택들이 진흙과 쓰레기로 가득 찬 거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들을 지나쳤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넣고 일하게 했던 끔찍한 장소인 구빈원들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다투는 시장 가판대를 지나갔고 자신의 손조차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의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얼굴, 모든 목소리, 모든 냄새를 말이죠. 런던은 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아직 몰랐지만 도시는 그를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찰스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친척으로부터 적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감옥에서 나왔고 가족은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찰스를 공장에서 데려왔고 찰스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찰스는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것을 비밀로 간주했습니다. 수치심이 너무 깊었고 고통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적인 일기장에만 그 일에 대해 썼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장에서의 그 몇 달은 그의 마음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그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학교를 마치고 법률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지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특별한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완전한 단어 대신 기호를 사용하는 빠른 쓰기 방법인 속기를 배웠습니다. 속기에 능숙해진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해 기자가 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곳인 영국 의회의 토론을 주재했고 영국 전역을 여행하며 선거와 정치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명확하고 활기차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주목했습니다. 다르고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83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찰스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써서 잡지사에 보냈는데 그들이 그것을 출판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활자로 인쇄된 자신의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훗날 그는 그날 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찬 채 런던 거리를 몇 시간 동안 걸었다고 적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열렬히 좋아했습니다. 디킨스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쓰는 방식을 좋아했고 유머와 감성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1836년 불과 24살의 나이에 찰스 디킨스는 그의 첫 번째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픽윅 페이퍼스라고 불렀습니다. 디킨스는 매달 잡지에 새로운 장을 싣는 방식으로 책을 냈습니다. 영국 전역의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의 TV 드라마를 기다리듯 다음 편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다음 내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픽윅 페이퍼스는 디킨스를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인 1836년 찰스는 캐서린 호가스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가족이 커졌고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쓰고 또 썼습니다. 항상 활기차게, 항상 빠르게, 언제나 마감일을 지키며 말이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30년 동안 디킨스는 영어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작들을 썼습니다. 그는 런던 거리에 사는 가난한 고아 소년의 이야기인 올리버 트위스트를 썼습니다. 배가 고픈 올리버는 빈 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더 주세요. 이 짧은 단어들은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썼습니다. 스크루지라는 차갑고 탐욕스러운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 유령이 스크루지를 찾아와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방문을 통해 스크루지는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고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디킨스 이전의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조용하고 작은 휴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이후 크리스마스는 베푸는 시간, 가족의 시간,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이 오늘날 우리가 따뜻함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디킨스는 이 책을 단 6주 만에 썼습니다. 그는 데이빗 코퍼필드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 고통을 겪지만 노력과 사랑으로 행복을 찾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디킨스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 말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실제 디킨스 자신의 삶을 그린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는 신사가 되기를 꿈꾸는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 위대한 유산을 썼고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두 도시 이야기를 썼습니다.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다 라는 이 책의 첫 글은 지금까지 쓰인 가장 유명한 도입부 중 하나입니다. 그는 총 15편의 소설을 썼고 각 책에는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웃겼고 어떤 이들은 무섭거나 가슴 아팠지만 모두 진짜처럼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디킨스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왕과 여왕에 대해 쓰지 않았습니다. 장군과 전투에 대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잊힌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춥고 어두운 방에 사는 가족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을 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느끼게 만들었고 느끼기 시작하면 생각하기 시작하며 생각하기 시작하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디킨스는 단순한 작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들은 영국 사회의 법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글 덕분에 사람들은 공장, 감옥,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사회가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고 세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디킨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만 쓰지 않고 무대에서 연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서서 많은 청중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퍼포머였습니다. 단지 페이지의 단어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인물에 맞춰 목소리를 바꿨고 속삭이고 소리치며 생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마치 1인극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저녁에 사람들을 웃게도 울게도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영국 전역을 여행했고 미국도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항구에 인파가 몰렸고 사람들은 표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그의 이야기와 그가 들려주는 방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잡지를 편집하고 연설을 하고 자선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항상 움직이고 항상 창조하며 항상 베풀었습니다. 어린 찰스가 채텀에서 동경했던 언덕 위의 아름다운 집 게질 플레이스를 기억하시나요? 1856년 디킨스는 마침내 그 집을 샀습니다. 작은 소년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노동은 천천히 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친구와 의사들이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아갔고 계속 공연했으며 계속 글을 썼습니다. 결국 1870년 58세의 나이로 찰스 디킨스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고 다음 날인 1870년 6월 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신문들은 사랑과 존경의 말로 지면을 채웠습니다. 국가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소박한 장례식을 원했지만 결국 왕과 위대한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며칠 동안 평범한 사람들, 바로 그가 글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꽃을 두고 갔습니다. 방문객의 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어두운 공장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러운 손과 빈속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고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의 촛불처럼 작고 고유한 무언가, 바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는 단어들을 꽉 붙잡았고 연습했으며 그것들을 다듬어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어로 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단어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과연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해한 모든 단어는 어제는 몰랐던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 말입니다. 디킨스처럼 여러분도 단어들을 모아 강력한 무언가, 오직 여러분만의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듣고 계속 배우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즐거우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더 많은 여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친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